이제 고전 운문이야. 고전 운문 how to read. 첫 번째 뭐부터 본다? 다 똑같아. 뭐야? 당연히 보기부터 본다. 도식. 특히 고전 산문은 도식이 많아. 천상계, 기상계. 현실, 꿈,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보기를 봤는데 다른 문제 풀고 보기를 봤는데 도식이었네 이러면 틀린 거야. 미리 보는 게 유리하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 구성의 3요소인데 그중에 뭐부터 잡아야 된다? 인물. 왜요? 배경은 어차피 보조제야. 인물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는 보조제요. 사건은 인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물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잡는데 지금부터 내가 빨간색으로 쓰는 것들은 전부 다 고전입니다. 자, 뭘 잘 잡아라? 관계 그리고 내면을 잘 잡으세요. 근데 관계는 뭐가 있냐면 동일관계, 친족관계, 갈등관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동일관계는 왜 중요하냐면 벼슬이 너무 많아. 유알림이 상서벼슬 하면 유상서, 유상서가 이제 승상이 되면 유승상, 전쟁 나가면 유원수, 그리고 아내가 부를 때는 상공. 호칭어와 지칭어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서 동일한 사람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친족관계 위아래가 뚜렷합니다. 왜냐면 유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위아래 잘 잡아주시고 간등은 뭐예요? 선악의 갈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소설은요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이게 압도적입니다. 인물 간, 인물 사이, 사이나 간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인물 사이, 인물 간. 여기 사기친다고. 갈등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갈등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갈등 유무로 사기친다고. 형과 동생의 갈등은 갈등한 적 없는데요? 막씨와 장공 부인의 갈등은 갈등한 적 없는데요? 어떻게 펼쳐질지 알겠어? 요거 잘 잡아라. 내면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는데요. 고전은 뭐가 많을까요? 현대에 비해서는 직접 제시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해야 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간접 제시보다 직접 제시가 빠르고 편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제시가 더 많어. 간접 제시가 없는 건 아니야. 직접 제시가 더 많어. 그럼 밑줄을 치고 이 새끼 왜 이러지? 왜 슬프지? 왜 괴롭지? 추론하면 뭐가 나와? 상황이 나와. 갈등 상황이 나오고 갈등의 원인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심리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건 맞아. 직접 제시에 특히 밑줄 치면서 읽는다. 또 하나 고전에서 잘 나오는 건 개입. 작가가 독자한테 확 말을 꺼내버려요. 이건 작가와 서술자가 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전의 종특이야. 가련하다 홍길동. 설마 이거 홍길동이 그러겠어? 아우 가련하다 홍길동. 야 이게 무슨 찐따 소설이에요? 영웅 소설이지? 그리고 이건 작가가 개입해서 얘기한 거야. 놀부놈의 거동보소. 작가가 독자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그래서 어투가 바뀌죠. 어투를 통해서 작가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개입에 신경 쓴다. 그 다음에 간접은요 뭘 잘해야 되냐면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으로 드러내는데요. 이 본선지 반대선지를 따진다. 이 본선지와 반대선지를 따져서 본선지가 더 맞으면 허용이 가능한 선지, 반대말이 더 맞으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데 이건 항상 하지 마시고 헷갈릴 때 지문에서 이걸 하기보다는 선지가 나왔을 때 근데 헷갈릴 때. 자, 무슨 소리냐면 소대성전에서 승상이 소대성에 막 이를 막 뽑아주거든. 그럼 이건 따뜻해 차가워? 차가워? 이놈의 이! 뭐야? 아니 상대방 머리에 이를 뽑아주잖아. 그럼 따뜻하지. 오케이? 그러면 따뜻해 차가워? 따뜻하지. 그럼 허용 가능한 선지. 평가원 이걸 적절하지 않는 문제 정답으로 하기엔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적절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아직 보류니까 확실하게 아닌 다른 선지를 찾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아닌 선지들 구성이 주로 뭐야? 주체 변환. 주어가 박혀있어. 혹은 선우? 도치. 왜냐면 서사란 말이야. 얘들아 서사는 뭐야? 사건의 순서라고. 그 사건의 순서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선우? 도치겠죠. 그 다음에 의도 삽입과 연결성. 모모하기 위해서. 왜냐면 모모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태도와 연결돼요. 혹은 앞뒤 연결성. 인과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다시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법은 주체 변환, 선우 도치, 의도 삽입과 연결성 등이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아닌 게 나오면 그때 이걸 허용 가능한 선지로 판단한다. 오케이? 근데 항상 하지 말고 선지로 나올 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장면 단위의 사고. 장면 뭐야? 시간, 공간, 중략, 태도. 이 4개가 씬을 구성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여러분 하나의 씬이란 건 뭐예요?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것, 점유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시간이 바뀌었어 그럼 슬래시를 치라고. 그러니까 씬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눠주라는 얘기야. 극문학은 씬이 나눠져 있잖아. 근데 얘는 아니니까 네가 나눠주라고. 그래야 좀 더 입체적으로 잘 볼 수가 있다. 열흘이 지났다 슬래시. 오케이? 열흘이 지났다 슬래시. 그러니까 당연히 고전에는 뭐가 많겠어? 시간의 흐름이 많겠지. 역순행하고 뭐 지랄 연병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 입에서 입으로 빨리 구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역수행도 있긴 해. 근데 대부분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공간은 뭐가 많아? 고전은 초월계. 거의 판타지죠. 신선세계 들어가거나 천상계 들어가거나. 혹은 뭐가 있어? 정기성. 정기성 뭐야? 기이하여 전할 만함. 다른 말로 뭐야? 비사실적, 비현실성. 요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 이 초월계,
연기성 개입 3개는 고전소설 단골 메뉴. 그리고 중략 앞뒤 차이를 잘 보라고. 중략 앞은 인물 소개. 옛날에 김덕령이 있었다. 도술에 뛰어나고 힘은 존나게 셌다. 중략 뒤는 외적 갈등. 혹은 외적 갈등 1, 외적 갈등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중략 앞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중략 바로 앞과 바로 뒤는 이건 삭제가 안 된 부분이야. 평가원이 자르려다 실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직결될 확률이 높아. 한 번 더 읽는다. 그 다음에 태도의 변화. 평가원이 항상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역시 고전에서는 공간 단위의 사고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반드시 하세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봐봐. 크로체크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뿅 읽고 여기를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면 안 돼. 하나하나 뒤적뒤적 찾아줘야 돼. 이게 크로체크야. 이걸 안 하지? 현대소설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고전소설은 그냥 존나 틀려. 현대산문이 틀렸어? 그러면 현대산문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근데 고전산문은 그게 용납이 안 돼. 고전은 네가 못하는 거 아는 평가원이 일부러 쉽게 낸다고. 근데 그걸 틀려? 그럼 안 되는 거야. 진짜 높은 점수 받고 싶어? 그러면 고전 운문과 고전 산문에서는 틀리면 안 돼.